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벌겋게 달구어진 듯한 얼굴, 흥채 있는 체격에 학식도 제법 있어 어딘가 기품도 있어 보이는 허시성의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의 진면목을 알기 전에는 그를 만나는 누구나 고상한 말투와 예를 갖추었지만 허물없는 태도, 그리고 호탕한 댐데미에 끌려서 그와 어울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장점을 덮을 만큼 나쁜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문제였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 술을 마실 만한 곳은 귀신같이 찾아가서 끼어앉았고, 이런 모습이 일상화되어 늘 허선비의 얼굴은 벌겋게 달구어져 술을 먹지 않은 날도 항상 그런 모습이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었다 하면 기본으로 한동이는 비워야 하고 눈앞에 술은 바닥을 내어야 직성이 풀리는지라 그 끝은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개차반 같은 주사가 시작되었다. 술에 취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옆 사람에게도 끝없이 술을 권하였으며, 술을 거부하는 이에게는 씨름을 하자고 하여 그 큰 덩치로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멋대로 상대의 허리춤을 잡고 안다리 걸기로 바닥에 내다 꽂아버렸다. 허선비는 유쾌하고 즐거웠으나 술을 마시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같이 굳어졌고 모임은 그것으로 끝을 맺었다. 처음 대하는 사람은 멋모르고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가 고주망태가 된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으며 다시는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하루는 술친구를 찾기 힘들었던 허선비가 계곡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기가하던 중에 그만 발이 미끄러졌고 물에 빠져 휩쓸려 가는 통에 허선비의 아내가 온 동네를 잊었듯 뒤지다가 연마을 냇가에서 발견하여 집으로 간신히 데려온 적도 있었다. 허선비의 아내는 남편의 음주를 줄여보려고 갖은 술을 다 썼으나 통하지 않자 늘상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서방님, 세간의 손가락질이 그치질 않습니다. 사대부가의 부인으로서 저의 면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살림 또한 공공해졌고요. 제발 음주를 자제하고 출사에 전념하여 떨어진 이 신을 바로 세우고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부인, 내 부인을 볼 낯이 없소이다. 에휴, 그놈의 술이 원수지. 내 앞으로는 절주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리다. 허선비는 아내에게조차 이리 다짐했지만 역시 작심삼일에 그쳤다. 이런 작은 아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서도 작은 아들 걱정을 했으며 운명하는 그날까지 아들에게 걱정하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 예, 작은 애야. 이 아비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부디 술을 끊고 건실히 살아야 한다. 작은 아들은 슬픔에 복받쳐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 예, 아버지.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저도 아버지 말씀대로 이후로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운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다짐했지만 상을 치르는 동안 문상객들에게 술을 접대하며 다시 고주망태가 되어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허선비의 형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늘상 이런 식이니 돌아가신 부모님에 이어 걱정이 떠나질 않았다. 늘상 동생에게 금주는 못하더라도 절주는 하도록 말했으나 형의 말은 귓전으로 들려보냈고 음주 후 인사불성이 된 동생의 뒤치다꺼리는 늘상 형의 몫이었다. 허선비의 실상이 이러하다 보니 10년의 혼인 기간에 옆에서 애타게 남편이 변하길 바라며 내조하던 아내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살림마저 챙겨줄 사람 없는 호라비 신세가 되니 급속도로 생활이 더욱 공공해지게 되었다. 허선비는 헛헛한 마음에 자주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허허, 내 절주하지 못한 탓에 소중한 아내를 잃고 말았구나. 술이 다 무엇인지. 허선미는 먼저 간 아내 생각을 하니 외로움이 밀려왔고 이러한 마음을 달래려 다시 술을 찾았다. 허선비의 형은 이런 동생이 한없이 안쓰러웠으나 늘상 반복되는 동생의 음주로 인한 사달을 뒷수습하느라 부담도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선비의 장조카가 혼인을 하게 되었다. 이를 알고 허선비는 어려서부터 이뻐하던 장조카가 혼인을 하니 자신이 상객으로 가겠다고 형에게 말했다. 형은 동생이 그리 나서주는 것이 고마웠으나 혹여 상객으로 가서 신부댁에서 실수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었다. 어허, 아우님, 자네가 그리 조카를 챙겨주니 고맙네만. 자네가 혹여 술 때문에 실수라도 아니할까 우려되네만. 형님,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설마 숙부된 자가 조카의 혼례를 술 때문에 망치기야 하겠습니까? 혼산 날에는 술은 일체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을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형은 동생의 이러한 호언 장담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었기에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았고 동생 역시 형의 걱정을 알았기에 결연하게 다짐했다. 동생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형은 그나마 걱정이 누그러졌고 허선비를 필두로 신랑의 행렬이 출발했다. 한참을 이동하는 도중에 잠시 신랑 행렬이 쉬어가기 위해 길가에 멈추었다. 길가에 짐을 풀고 짐꾼들은 쌓은 탁배기 한 잔을 나누며 허선비에게 술을 권했다. 상객날이 갈 길이 아직 한참인데 탁배기 한 잔 하시지요. 이를 보고 허선비는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지만 속내를 감추며 말했다. 아닐세, 갈 길이 뭐니 자네들도 너무 취하지 않도록 적당히 하시게나. 저녁 어스름이 다 되어서 신랑 행렬은 신부댁에 도착했다. 초례를 치르고 잔치가 벌어지자 허선비는 상객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신부댁에서 마련한 잔치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펼쳐졌다. 기름지고 고소한 많은 냄새 중에 유독 허선비의 코끝을 자극하는 익숙한 향이 있었는데 바로 신부댁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였다. 두 눈을 감고 풍겨오는 그 향기에 이미 취한 듯 허선비는 그 맛을 머릿속으로 느껴보았다. 달콤하고 누르게 진한 향이 배어 목구멍 사이로 넘겨지는 여인의 향취 같은 그 맛 좋구나.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굳어진 그의 손은 이미 동동주 형태의 가양주를 받기 위해서 다짐과 달리 술잔을 잡고 있었다. 자신의 손을 보고 순간 화들짝 놀란 그는 살며시 술잔을 내려놓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허허, 이를 어쩐다. 필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도 많은 사돈댁 분들께 비웃음을 살 것이 분명할 텐데.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하고 말고. 허선비는 다짐에 다짐을 하고 동동주를 권하는 바깥사돈께 가까스로 거절의 말을 했다. 허허, 사돈어른. 제가 태어난 후 이날 이때까지 술이란 것은 입에도 대지 않은 터라 술맛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을 듣자 바깥사돈이 빙그레 웃으며 넌지시 말했다.
허허, 그리하셨군요. 술 맛을 모르신다니. 처음에는 누룽내가 나는 동동주는 맞지 않으실 수 있겠지요. 그리하면 향기 나는 약주는 어떠신지요? 마침 재작년에 담근 모가주가 향이 가득합니다. 냄새가 역하지 않으니 오늘같이 기쁜 날 처음으로 술을 접해 보시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만. 허선비는 모가지의 향기에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일순간 취한 듯 아찔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어허, 향이 참으로 좋습니다. 허나 아쉽게도 제가 속이 편치 않아서 그만. 아니, 그러셨군요. 속도 불편하신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몇 년 전에 담가둔 매실주는 어떠십니까? 불편한 속을 편하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만. 바깥사돈이 내미는 매실주가 가득 담긴 술잔 앞에 허선비는 순간 정신을 놓았고 자기도 모르게 잔을 받으러 손이 올라갔다. 매실주의 향긋한 내음으로 허선비의 머릿속이 가득 찼으나 일순간 길을 떠나기 전 신신당부하던 형님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다. 머릿속에 떠오른 형님의 모습에 허선비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내민 손을 펴며 술잔을 가볍게 밀치면서 사양했다. 바깥사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음료를 권하며 잔치를 이어갔다. 허선비는 눈앞에 놓여있는 술잔에만 온 마음이 쏠려서 다른 맛있는 음식에는 젓가락질을 할 수 없었으며 식혜와 수정가를 연신 들이켰다. 주연을 베푼 바깥사돈의 덕담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허선비는 힘들게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그야말로 잔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허선비가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곳이나 다를 바 없었으며 빨리 시간이 흘러 이 불편한 잔치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신방에 불이 꺼지자 잔치는 끝났고 허선비는 바깥 사돈의 안내를 받아 침소로 갔다. 허선비는 다행이다 싶어 침소에 들었지만 잔치상에 올라왔던 동동주며 모가주, 매실주가 눈에 아른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술 대신 마셨던 음료 때문에 소변이 마려웠다. 한밤중이라 잠자리 차림으로 변소로 향했으며 이를 보고 침소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선가 나는 시큰한 누룩향이 술 향기에 특히 예민한 후각을 가진 허선비의 코끝을 자꾸 자극하는 것이었다. 허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향기를 따라갔으며 어느덧 부엌 문 앞에 다다랐다. 당시에는 선비체면에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시 되었던 터였지만 허선비는 누룩향에 취해 이미 부엌 문턱을 넘고 말았다. 급히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향기를 따라가니 아담한 술단지가 만져지자 허선비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단지 뚜껑을 열고 코를 갖다 대었다. 술내음을 맡으니 살아있는 모든 감각이 춤추듯 일어났고 누룩의 진한 향에 허선비는 그토록 다짐했던 병과의 약조도 또 자신과의 약조도 모두 무너져 내렸으며 자기도 모르게 이미 양손은 항아리 손잡이를 잡았고 항아리 입구를 자신의 입에 갖다 대었다. 허선비는 이렇게 동이째 들고 자신의 머리를 뒤로 한껏 젖혀가며 한동안 쉼없이 동동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엌 문이 삐그덕하고 누군가 들어오려는 기척이 들렸다. 허선비는 화들짝 놀라 젖혔던 고개를 바로하고 술동이를 급히
내려놓으려 했으나 뒤에서 뭔가가 상투를 틀어지는 것이었다. 두 손은 이미 술동이를 들고 있는 터라 상투를 틀어지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 허선비는 머리와 몸을 흔들며 비틀었다. 허선비가 수랑아리를 들이키기 위해 머리를 뒤로 젖히는 바람에 그만 부엌 천장에 매달아 놓은 새갈고리에 상투가 걸려서 몸을 아무리 흔들고 비틀어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그 순간 힘을 주다 보니 속절없이 스르르 하고 느슨하게 묶었던 바지의 허리끈이 부러지며 바지가 흘러내려 아랫도리가 대책 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 황당한 상황에 어둠 속에서 이미 부엌 문은 열린지라 허선비는 더 이상 꿈쩍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 있게 되었다. 평소에도 벌건 얼굴은 더 벌게져 화끈거렸고 허선비의 모든 신경은 온통 낯선 이에게 쏠려 모골이 송연했다. 어둠 속에서 어린 여자 하인이 불독을 찾기 위해 더듬더듬 거리며 허선비에게 다가와 더듬거리던 손이 허선비의 허벅지에 닿자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유, 상어 고기를 말리려고 걸어 놓았나? 이게 무엇람? 어린 여자아이의 손이 더듬더듬 몸을 더듬어가자 더는 아니 되겠다 싶은 마음에 허선비는 어험 하고 헛기침을 했다. 난데없는 헛기침 소리에 어린 여자아이는 질겁하고 도둑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며 부엌을 뛰쳐나가자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놀란 사람들이 들고 온 등불에 허선비의 민망한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났고 다들 두 눈을 의심했으며 여인들은 비명과 함께 곧바로 눈을 돌리기 바빴다. 이어서 바깥 사돈이 허겁지겁 들어와 사돈의 민망한 모습을 감추려고 사람들을 물리고 급히 허선비의 바지를 축혀 올리며 말했다. 아니 사돈, 어찌하여 이 야심한 밤에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지요? 제가 이열이 나고 배가 살살 아픈 것이 혹여 학질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의심되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술로 학질을 떼어내려던 것입니다.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좋아하여 이리 홀로 남 모르게 하려던 것이 그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허허. 그랬던 것이군요. 그러면 도움을 좀 보셨습니까? 예,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효험을 본 듯합니다. 허허. 당시에는 학질에는 치료제가 제대로 없던 때이다 보니 학질에 걸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그나마 고생하다가 치료된 경우에는 학을 뗀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민간에서 각종의 비법이 행행하던 때라 허선비는 천연덕스럽게 이를 구실로 삼으니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급한 김에 핑계를 대어 고비를 넘겼으나 그날의 기이한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효험이 있니 없니 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허선비는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세간의 논란이 벌어지니 모든 것이 술을 참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허선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한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며 그날 이후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성실한 생활을 이어갔다. 허선비의 형은 동생의 단단히 변한 모습에 흐뭇해했고 살림에 도움을 주는 한편 참한 배필을 주선하여 동생이 볼몸을 연하도록 했다. 이후로 허선비는 형의 호의에 고마워했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새로 이룬 가정을 성실하게 꾸려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